프로덕츠에서 프라이스 이제 외워하시면 되죠. 프라이스 가격이 이거 그냥 다 써봐야겠다. 가격이 20 이상, 9, 50 이하니까 조건이 두 개입니다. 프라이스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은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사이값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2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라이스가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이러면은 논리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논리값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AND로 연결하시면 된다. 50 이하인 것도 만족을 해야 되죠. AND로 안 하시면은 70인 것도 나오겠죠. 왜냐면 70은 20보다 큰 거에 만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값을 구하려면은 AND로 연결하셔라. 프라이스가 20부터 50 사이인 것만 조회 결과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반대로 하시면 되죠. 프라이스가 20보다 작거나 50보다 큰 거, 그죠? 요거 AND로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죠? 어떤 숫자가 20보다 작으면서 50보다 큰 숫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가져와라 라고 해야겠죠? 오버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0보다 작은 거랑 50보다 큰 거,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가져오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얘랑 얘랑 조건이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얘 반대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제외하면은 요 결과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존의 거에다가 뒤집어주면 되죠. 이렇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낫은 제가 이 논리값을 반대로 뒤집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 반대만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에서 컨트리가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인 고객을 줘야 해요. 자, 이것도 뭐 5어로 하시면 됩니다. 웨어 하신 다음에 자, 컨트리 브라질인 거 요것도 결과에 포함시키고 싶고, 그죠? 스페인인 것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컨트리가 스페인이 맞는 거, 그죠? 요것도 가져오고, 그러면 브라질도 가져오고 스페인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브라질이면서 스페인인 건 없으니까 요럴 때는 이제 5어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프랑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시면 되고요.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이렇게 세 국적의 고객 정보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연산자 및 연산 여기 예제 코드, 그러니까 설명하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비트윈과
i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etween은 사이값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in은 포함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etween과 in을 몰라도 그냥 and랑 or 잘 쓰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쓰시면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in 같은 경우 자 요거 되게 불편하죠. 컨트리가 브라질인 거, 컨트리가 스페인인 거, 컨트리가 프랑스인 거. 이 컨트리를 좀 빼고 싶은데, 그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컴마로만 하면 참 편할 텐데, 그죠?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의 컬럼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포함시켜서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이 in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하고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컨트리가 브라질인 거, 스페인인 거, 프랑스인 거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etween은 요 위에 걸로 써볼게요. 요게 사이값이죠. 20 이상, 50 이하. 요거 같은 경우가 price between 20 이상 and 50 이하 이렇게 갑니다. 가격이 20과 50 사이인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알아두시고 쓰시면 편하다. 그리고 정답 올려드릴게요. 이거 왜 없어졌지? 잠시만요. 자, 정답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문자 포함 여부로 갈게요. 이거는 누르셔도 뭐 안 나옵니다. 아직 제가 안 올렸어요. 이거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고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문자 포함 여부라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서. 자, 일단 어떤 테이블을 하나 정할 건데 제일 만만한 게 커스터머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문자열이 뭐가 있는지는 그냥 눈으로 딱 보시면 아시죠? 요거 문자고 요거 문자고 문자잖아요. 궁금하시면은 DSC 해봐도 되고.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커스터머 네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커스터머 네임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뭐가 있을까? 이름에 스토어, 이름에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 고객만 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필터링은 커스터머 네임이 뭐뭐인 거. 그죠? 뭐 요런 식으로만 우리가 필터링을 썼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커스터머 네임 이퀄 스토어 이렇게 하면은 커스터머 이름이 정확히 스토어인 거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토어가 아니라 레이지 K 컨트리 스토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어에 해당하는 값은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서는 검색을 할 때 정확히 일치하는 문자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기도 하지만 이 스토어라는 게 포함된 거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like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색하시면은 여전히 안 나와요. 이제 포함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스토어라는 걸로 시작하는 문자일 수도 있고 스토어라는 걸로 끝나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토어가 그냥 문자 안에 어디든 존재할 수도 있는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위치를 정하는데 퍼센트를 이용합니다.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스토어라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 포함 여부를 알고 싶은 문자열 앞에 다른 문자가 있냐, 다른 문자를 퍼센트로 표현해요. 만약에 앞에 퍼센트가 없으면은 스토어로 시작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스토어로 끝나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디든 스토어가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가 있죠. 포함된 고객은 두 군데고요. 스토어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검색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나와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든 끝에 스토어로 끝나면 된다. 그런 뜻이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스토어로 시작하는 거로 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앞에다가 낫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둘 빠진 91개에서 둘 빠진 89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또는 끝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양옆에 그냥 붙이면은 모든 경우를 다 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요렇게 하면 성능이 빠르고요, 요렇게 하면 성능이 굉장히 느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끝나는 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능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능의 이점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like랑 not like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문자의 검색.
문법만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어디든 포함만 되면 오케이. 요거는 시작, 끝나는 거죠. 끝. 요거는 문자열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퍼센트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자 열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not like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문자 포함 여부, 요거는 제가 방금 적은 거 올려드린 거고, 여기 밑에 문제 있죠? 요거 푸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꼭 풀어주셔야 된다. 자, 뭐 빠르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커스터머 네임,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네임이 C5로 끝나는 거죠. like 퍼센트, 그리고 어떤 걸로 시작하든 간에 이제 C5로 끝나면 된다. 자, 결과가 없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컨트리가 A로 시작하는 거죠. 되게 쉽죠? A 퍼센트 하시면 되고, 검색 한번 그 결과 보시고, 자, 요건 응용이죠, 이제, 그죠? 자, C로 시작하고 2로 끝나니까, 그죠? 일단 C로 시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2로 끝나는 건 어쨌든 어떤 문자를 의미하는 퍼센트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2로 끝나겠죠. 그리고 프로덕츠의 프로젝트이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르셨으면은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C로 시작하고 E로 끝나는 거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자, employees table. 아이고. 자, 여기서 A로 시작하지 않는 거 not like죠, 그죠? 퍼스트 네임이 not like, A로 시작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똑같이 올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몇 개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이번에 숫자 함수 한번 볼게요. 숫자 함수. 누르셔도 뭐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숫자 함수인데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함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함수. 자,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는 입력값을 주면 특정 기능을 수행해서 결과를 출력으로 준다. 입력을 그 믹서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과를 딱 넣으면은 막 갈려가지고 사과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력값이 사과가 입력값이고요. 믹서기가 함수예요. 그리고 사과즙이 이제 결과가 되겠죠. 출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함수는 뭔가를 넣으면은 처리돼서 새로운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하고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MySQL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구비를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볼 거는 크게 이렇게 숫자, 문자, 날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숫자, 문자, 날짜죠. int, 바차, 데이트 타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막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럴 때 함수를 이용하시면 유용하다. 자, 그럼 함수는 뭐가 있냐면, 함수라는 건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MySQL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함수의 존재라든지 함수의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MySQL 함수 레퍼런스라고 해서 함수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자, 여기 MySQL references 라고 해가지고 functions 있죠. 데이터 타입스 보시면은 뭐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저번에 한번 다 봤던 거죠. 바차가 뭐고, 미디움 인트 뭐 밑에 있네 숫자는.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엔 펑션 한번 볼 거예요. 자, 펑션도 보시면 여기서 스트링 펑션 문자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메릭 펑션 숫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여기 데이트 펑션 날짜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펑션 모르셔도 돼요. 자, 일단 숫자부터 봅니다. 자, 이 abs라는 함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물론 꼭 여기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 구글링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좋죠. abs가 뭐냐면은 absolut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으면은 이 숫자의 절대값을, 그죠?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입력으로 넣으면은 이 함수는 그 숫자의 입력값의 절대값을 출력으로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법도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abs는 여러분 요거는 막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검색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요거 절대 요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필요하면 검색해서 쓰시고 자주 쓰는 거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44.5인데 절대값이라는 건 다 양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입력이고요,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입니다. 2를 넣으면 2의 절대값은 2죠. 그죠?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고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도 일단 적어는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 함수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어딨냐? 라운드. 여기 라운드라고 있어요. 라운드가 뭐냐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그래서 이렇게 숫자 소수점 세 자리인데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거고, 요 2는 몇째 자리에서 할 거냐? 두째 자리에서 하겠다. 7이 두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해가지고 7이니까 올라가겠죠? 135.4가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보여줄래? 이건 요 뜻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 두 자리를 보여주겠죠. 이렇게 오니까 올림이 돼서 3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세트로 시리즈로 세일도 있고요, 플로어도 있습니다. 플로어, 세일은 올림, 플로어는 버림, 라운드는 반올림. 이렇게 자 똑같이 아이고 하나씩 실행을 먼저 해보시고, 세일이 아닌가? 자, 얘는 이거 자릿수가 없네요. 없을 리가 없는데. 자, 얘는 그냥 소수점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일링이 왠지 얘는 그냥 다 버려버리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저도 이걸 다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지. 자, 그리고 플로어도 한번 볼게요. 이 플로어 있죠? 자, 얘도 그냥 값을 하나 주면은 다 버려버리네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말 잘못했죠? 다 올려버렸고 얘는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집계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집계함수. 예를 들어 avg 아니면 sum 요런 거 이제 집계함수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따로 볼 거예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집계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할게요. 자, 집계함수 대표적인 집계함수 4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거 sum, avg, max, min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합해주는 거고요, 평균 구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최대값 찾아주는 거고 최소값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집계함수만 제가 따로 빼서 보여드린 이유는, 집계함수는 다수의 행을 대상으로 하나의 결과를 집계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단일값으로 집계함수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select, sum, 10 자, 이렇게 하시면은 10이 나오잖아요. 그죠? 값이 하나 있는데 그 값을 합하면 뭐 10이 10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유의미한 함수라서 이제 집계함수라고 하는 거고, 다시 다수의 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이 여러 개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는 게 맞겠죠? 자, 제일 좋은 게 수치가 있는 거니까 오더 디테일 가시면은 수치가 많아요. 그죠? 일단 퀀터티 보겠습니다. 퀀터티. 주문 양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썸부터 해볼까요? 요거는 합 구하기. 모든 행의 합입니다. 모든 행의 합. 그러면 모든 값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산하니까 결과는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select, sum, quantity from order detail.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quantity 요거를 싹 다 합하는 거예요.
12에다가 10 더하고 5 더하고 9 더하고 40 더하고 해서 2155개가 되는 그 행에 퀀터티를 싹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51,317이 나오는 거죠. AVG는 평균이에요. 그죠? 평균 주문 건수가 몇 개냐? 이거는 총 주문 건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주문된 상품의 건수가 몇 개냐? 이거는 평균. 여기에다는 이제 궁금한 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궁금한 컬럼을. 그럼 그 해당 컬럼의 모든 행을 대상으로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sum 대신 avg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주문당 23개씩 상품이 주문됐다. 평균. 가장 많은 건수는 몇 개냐? 가장 많이 주문된 개수는 몇 개냐? 행 중에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뭐 똑같이 하시는데 맥스냐 미니냐의 차이죠. 둘 다 해보세요. 가장 개수가 많은 건 130개예요. 그 다음에 미는요? 한 개래요. 이거 검증 어떻게 합니까? 정말 130개가 최대치가 맞는지 보시려면은 오더바이 하시면 되죠. 오더바이는 전체 데이터를 정렬해 주는 거니까 가장 큰 거 순으로 이 퀀터티를 DSC로죠 해주시면은 정말 130이 제일 큰 건지 알 수 있겠죠. 오더바이 130개가 제일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함수라는 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일단 보여드렸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집계함수 말고 일반 함수들도 테이블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올림 같은 경우 이 프로덕트를 한번 볼게요. 자, 프로덕트 보시면은 프라이스가 있는데 여기 소수점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수점을 나는 보기가 싫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라이스를 어디에 넘기시면 됩니까? 라운드에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해주시면은 소수점 한 자리만 보여주겠죠. 근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소수점을 버릴게요. 버릴 거면 플로어. 자, 그래서 나는 이 앞에 정수 부분만 보고 싶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플로어라는 함수가 행의 그 한 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한 열에 각 행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 적용되고 결과 나오고 두 번째 행에 적용되고 결과 나오고 이렇게 다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것만 나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앞에다가 적고 필요한 거는 뒤에다가 더 추가해서 연산해가지고 함수의 결과 그래서 붙여가지고, 원래 여기 보시면은 17.45인데 버림해가지고 17이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름 마음에 안 들면 as를 이용해서 price
플로어 이런 느낌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프라이스 인트라고 해도 되겠다. 정수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알리아스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건 일반 함수죠. 일반 함수. 일반 함수는 모든 행에 대해 건바이 건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할게요. 일반 함수는 모든 행에 적용하는 건 똑같은데 집계 함수랑 각각의 그 적용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집계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행을 대상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모든 행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지만 결과가 하나냐 아니면은 그 행 그대로 다시 나오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달라집니다. 됐죠? 자, 요거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 2개 올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숫자 함수 요 누르시면 이제 올라가고요. 요거 같이 했던 거. 그 다음에 문제. 요거 일자리로 바꿀게요. 첫 번째 문제는 그 SQL 딱 한 문장으로는 푸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개 이용해서 풀어주시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를 2번 써야겠죠. 평균 함수랑 라운드 함수.
풀이 잠깐 중단하시고 뭐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DBMS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과정이 있어요.